기적의 경맥요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2경맥의 12피부라는 주제로 12경맥이 지배하는 피부의 구역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피부 구역을 잘 이해하면 경맥요법으로 질병을 치료할 때 그 환부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경맥을 선택해야 할지를 쉽게 결정할 수 있으므로 임상에서 매우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세 번째 동영상 경락의 분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락은 12경맥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12경맥은 인체의 체표의 특정 구역에 해당 경맥의 에너지를 보내어 그 구역을 지배하고 관할하고 있는데 이를 12피부라고 합니다. 황제내경 소문 피부론에 보면 12피부는 12경맥이 분포하는 구역이다. 12경맥은 모두 피부에 분포한다. 피부의 구역을 알려면 경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모든 경맥이 다 그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맥에서 피부라 함은 12경맥이 분포하는, 즉 12경맥이 관장하는 피부의 구역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마치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를 공급하는 특정 지역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12경맥은 각 경맥이 고유하게 분포하고 관할하는 체표의 피부 구역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황제내경 소문 피부론에서 피부 위의 12경맥 구역에 사기가 침입하면 주리가 열리고 주리가 열리면 사기가 랑맥에 침입하며 랑맥에 사기가 차면 경맥으로 들어가고 경맥에 사기가 충만하면 장부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피부의 12경맥이 분포하는 구역에서 병변이 호전되지 않으면 큰 병이 발생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리란 살가죽 끝에 생긴 잔잔한 결이라는 뜻으로 병을 일으키는 사기가 몸으로 들어가는 순서는 피부의 주리를 통해서 랑맥으로 그리고 경맥으로 장부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피부의 12경맥이 분포하는 구역에서 병변이 만약 호전되지 않으면 그 병이 장부로 들어가서 큰 병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12경맥의 12피부 구역에 어떤 문제가 나타날 때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것이 장부로 들어가서 큰 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2경맥의 12피부 구역을 잘 이해하고 여기에 나타나는 병변을 그 구역을 지배하는 경맥을 선택해서 빨리 치료해 주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인체의 피부에 분포하는 12경맥의 구역을 별색으로 표시한 전면, 측면, 후면부에 있는 경맥의 12피부 구역도입니다. 이 12피부 구역도는 연접한 두 경맥의 유주선 사이를 경계로 해서 각 경맥마다 서로 다른 색깔을 입혀서 경맥의 구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여기에 적용된 색깔은 해당 경맥이 가지고 있는 오행적 특성에 따라서 그 경맥의 파동과 유사한 파동을 가지고 있는 색깔을 장과 불을 구별해서 입힌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족양명 위경은 오행적으로 비와 함께 토에 속하는데 황색이 배당되어 있습니다. 이들 경맥의 피부 구역을 표시할 때 족양명 위경은 노란색으로, 족태원 비경은 황색으로 표시해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측면부에서는 오행적으로 목에 속하는 족그름 간경은 청색으로, 족서양 단경은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후면부에서는 오행적으로 수에 속하는 족소음 신경은 검은색으로, 족태양 방광경은 검은색보다는 약간 옅은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색깔 배정은 각 경맥의 오행적 특성에 따라서 장과 불을 같은 색 계열에서 약간의 차이를 두어 표시한 것인데 임상에서는 이 색깔 구분을 이용해서 컬러 테라피에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12경맥의 12피부구역에 대해서 전면부의 수그름 심포경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그름 심포경은 가슴의 천지열에서부터 중지 손톱 내측의 중추까지 9켤의 유혈 경로를 가진 심장과 연계된 경맥인데
이 경맥은 가슴에서 시작해서 팔의 내측 중앙을 타고 중지로 흘러가는데 이 경맥의 피부 구역은 이 경맥선이 지나가는 라인의 좌우 일정 폭으로 그 경계는 이 경맥 좌우에 흐르는 수태음 폐경과 수솜신경과의 중앙 경계선까지입니다. 이 구역을 표시한 것이 좌측의 수그름 심포경 피부 구역도에서 청남색으로 표시된 이 구역입니다. 인체의 측면부에 배치되어 있는 족소양 담경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려보면 족소양 담경의 피부 구역 역시 이 경맥 유주 노선이 지나가는 피부 부위의 좌우 연접 경맥 사이 일정 구역이 족소양 담경의 피부가 되겠습니다. 이는 인체 후면부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족대양 방광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족대양 방광경이 지나가는 경로의 좌우 피부와 이와 연접한 경맥 사이의 구역이 족대양 방광경의 피부가 되겠습니다. 이 12경맥이 체표 피부의 일정 구역을 지배하는 12피부 이론은 임상에서 질병치료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이 12피부의 임상적 의의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2경맥의 체표 유주선 좌우의 특정 지배 구역이다. 두 번째, 특정 경맥과 좌우 인접 경맥의 중간선이 경계다. 세 번째, 12피부의 이상은 12경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번째, 장부의 이상은 경맥의 12피부 구역에 반영된다. 다섯 번째, 장부의 이상은 12피부 구역의 경결, 긴장, 요철, 함몰, 색택, 온도 변화 등으로 나타난다. 12피부를 알면 치료 경맥을 쉽게 선택할 수 있다. 12피부의 임상적 의의 중에서 이 12피부의 구역이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1번과 2번에서 말하고 있고 이 12피부의 이상이 12경맥에 영향을 주고 또 장부의 이상은 경맥의 12피부 구역에 반영되고 있고 그 반영되는 방식이 딱딱하게 이렇게 뭉치는 경결이나 긴장, 들어가거나 튀어나거나 요철, 함몰, 푹 꺼버지거나 색깔이 끼거나 차거나 열이 나는 온도의 변화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12피부의 임상적 의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2피부를 잘 알면 치료 경맥을 쉽게 선택할 수 있다는데 가장 큰 임상적 의의가 있습니다. 환자의 이상 부위가 어딘지를 알게 되면 그곳을 지배하는 해당 경맥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해당 경맥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친구 동인형을 이용하면 더 쉽게 해당 경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부를 치료할 수 있는 해당 경맥이 선택되면 지오패치라는 경맥요법 전용 도구를 이용해서 해당 경맥을 보사해서 그 부위의 질환을 빠르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인체에 문제가 있는 환처가 경맥의 유주선상이나 그와 가까이 있으면 그 경맥을 선택하면 되고 만약 인근 경맥 사이 중간점에 위치하고 있다면 환처 좌우의 두 경맥을 동시에 선택해서 치료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세 경맥이 겹치는 구역이라면 세 경맥을 동시에 선택하기도 합니다. 치료하는 사람 입장에서나 환자 스스로가 자기의 이상이 있는 체표의 구역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구역을 지나가는 경맥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가장 가까운 경맥 또는 인접한 경맥을 같이 선택해서 치료를 하면 그 환부의 문제가 대부분 쉽게 호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2경맥이 체표의 일정 부위로 나타나는 12피부의 중요한 임상적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2경맥이 지배하는 인체 체표 부위인 12피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경맥요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쓴 경맥요법 책을 읽어보시면 좀 더 쉽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아래 출판사로 연락하셔서 책을 구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지구행성에서 누리는 오늘 여러분의 소풍도 최상의 체험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